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데이터는 트레인 데이터죠.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실습 데이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적용하도록 할게요. 먼저는 카운트 벡터 라이저. 똑같이 객체 생성을 해주도록 할 거고, 생성할 때는 뒤에 일반 괄호 열겠습니다. 무비 언더바 카운트 100이라고 할게요. 객체 생성을 할 거고, 이름이 길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첫 번째 순서, 아까 예제 데이터에서도 우리가 단어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단어 모음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것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는요, 텍스트 언더바 트레인. 우리 아까 전 처리해줬던 거 훈련 데이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훈련 데이터를 기준으로 단어 사전 구축. 아마 단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장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별 모양이 그대로 뜨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버케블러리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바 있는 것을 여러분이 실행해 주시고, zero, they, need, you, to, think, even, we, why, to와 같은 단어들 형태로 토큰이 된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언더바 트레인 2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문장들의 단어들을 이렇게 추출을 해낸 거고요. 길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길이 한번 살펴볼게요. le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74,849개가 들어가 있구나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아까 전에도 살펴봤듯이 get 언더바 feature names라는 게 있었죠. 이렇게 하면 라벨의 순서대로 우리한테 값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전에는 보지 못했던 값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단어들에 대해서만 출력을 해줬기 때문에 라벨이 아니라 단어들입니다. 문자열 형태로 들어가져 있는 단어들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하면 끝이냐, 단어 사전만 만들고 끝이냐가 아니고 이 단어 사전에 대응이 되는 형태로 문장들을 벡터, 수치화시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함수는 transform이라는 함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텍스트 언더바 train 2를 담아주면 되겠습니다. train 2 담아주시면 돼요. 내가 이걸 굳이 행렬 형태로 이렇게 벡터화 시킨 걸 행렬 형태로 보고 싶다 하시면 to array라는 함수, numpy 함수를 붙여주시면 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건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문자 x train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 train. 그러면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만 해주는 게 아니라 테스트 데이터도 똑같이 적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랜스폼 예제할 때 텍스트 데이터도 해줘야 된다. 테스트 데이터도 해줘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텍스트 언더바 테스트 2 하겠습니다. 텍스트 언더바 테스트 2 라는 데이터 변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 사전에 대응되는 행렬 형태로 변환을 시켜주면 되는 것이고요. x 언더바 테스트라는 변수에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x가 의미하는 건 문제라는 의미예요. 테스트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할 때 뭐 예제할 때는 안 했었던 것 같은데 테스트 월드만 했었는데 우리가 전 처리해줬던 것도 트레인도 해줬으면 텍스트도 해줬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치화를 시키고 머신러닝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트레인 데이터도 해줘야 되지만 테스트 데이터도 해줘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는 토크나와 특징값 추출까지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도구들을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클런의 리니어 모델, 임포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이름은 선형, 회기 이런 형식으로 담겨 있지만 이것은 분류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사이클런의 SVM, 리니어 SVC, 서포트 벡터 머신을 여러분이 불러와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분류 모델 이 두 개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를 분류하는 모델 할 때 이 두 개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분류 모델 다른 거 여러분이 가져와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모델 셀렉션 해가지고 크로스 밸류 스코어도 한번 뽑아보기 위해서, 검증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 도구까지 가져온 거였고요. 모델을 변수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SGV라는 변수에 리니어 SVC 서포트 벡터 머신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좀 경고창들이 좀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워닝스라는 걸 통해서 그 경고창들은 무시하겠다라고 해서 액션 이그놀이라고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먼저는 리절트에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 뽑아서 로지스틱이라는 이 모델에 적용을 할 거고, 사용하는 데이터는 훈련 데이터 X트레인 문제와 훈련 데이터의 정답 Y트레인을 여기다가 넣고요. 반복하는 매개 변수로는 3번 정도 넣겠다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검증 쟤는 3번의 값을 평균을 뽑아서 민이라는 걸 통해서 평균을 뽑아서 한번 실행을 해서 살펴볼 거고요. 우리가 모델 총 2개를 가져왔습니다. SVC 모델이죠. SVC 리절트 라는 변수에다가 담아줄 거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 여기에서는 S, C, V 우리 아까 모델 가져온 이름, 그리고 X트레인, Y트레인 담아주도록 할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3번 반복하겠습니다. SCV 리절트 민이라는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까지 적용해서 로지스틱 결과를 보니 평균으로는 0.87이라는 값이 떨어졌습니다. HCV 서포트 벡터 머신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0.86 정도가 되게 됩니다. 로지스틱이 0.01이 조금 더 높은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검증했을 때는 이러한 값이었고, 또 평가를 한번 평가값을 뽑아보는 거죠. 먼저는 로지스틱에 우리가 핏해서 학습을 먼저 시켜야 됩니다. 트레인 데이터로 정답과 문제와 정답을 넣어서 학습을 시킨 후에 로지스틱의 스코어, 분류에서는 스코어라는 정확도를 통해서 얼마 정도 얘가 예측을 잘 해내는지를 판별을 한다고 했습니다. X테스트와 Y테스트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X테스트와 Y테스트입니다. 0.86528 정도가 됩니다. 검증에서보다는 0.01 정도 떨어졌고요. 자, 그러면 서포트 벡터 머신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x 언더바 트레인 여기서도 y 언더바 트레인으로 훈련 문제와 정답으로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예측을 얼마나 잘하는지 평가하는 걸로 스코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x 테스트 문제에 대해서 y 테스트를 한번 뽑아서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0.84) 정도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로지라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요 모델을 이용해서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지의 데이터인 또 다른 Y 테스트를 적용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데이터는 해서 우리가 아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리스트 형태로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저는 예시를 미리 적어놨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기 편하게 저는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값이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 좀 오류가 날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출력문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라는 변수에는 이러한 문장이 담겨 있고요. 1차원 데이터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리스트로 담아줬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비 언더바 카운트 100이라는 카운트 벡터라이저의 트랜스폼 똑같이 적용한 후에 데이터라는 변수를 연결해줘야 머신러닝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토큰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수치화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토큰화하고 수치화 한다라는 거예요. 실행. 우리가 변수에다가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트랜스라는 변수, 데이터라는 변수에 트랜스 언더바 데이터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줄 거고 저는 로지를 이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로지.predict 트랜스 언더바 데이터 여기에다가 넣어줄게요. 저는 호러블 무비다. 별로였다 라는 댓글을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logi.predict라는 거는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에서 예측을 해내게 되는 함수죠.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큰화 시킨 이 데이터 머신러닝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치화된 벡터 형식의 데이터를 적용을 해줬더니 이 데이터는 이 리뷰 데이터는 0이다. 0이라는 것은 부정 네거티브다 라고 했습니다. 부정이라는 것을 잘 예측을 해주게 되죠. 우리가 다른 데이터를 넣었을 때는 아마 여러분 실제로는 1인데 0이라고 예측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완벽한 모델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프레딕트 했을 때는 무조건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로지라는 모델이 학습한 형태의 데이터에서부터 학습된 지식을 가지고 예측을 해낸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고 왜 얘가 0과 1 제대로 맞추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는 데이터의 형태를 조금 더 변화를 하시던지 조금 더 예측을 잘할 수 있게 여러분이 조치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뒤에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